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불륜 드라마를 보면서 도대체 불륜은 왜 저지르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런 일을 제가 당하게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시원한 복수를 해줘서 미련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같이 엄청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외동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꼭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열렬한 서포트를 받으며 산부인과 의사까지 될 수 있었어요. 의대 생활을 하면서 늘 제게 힘이 되어주던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동기를 만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든 일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힘든 의대 생활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참 고마운 친구였죠. 저희는 그렇게 5년 정도의 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현재 대전 중심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남편이 처음엔 저와 같이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성형이 대세라면서 갑자기 성형외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성형외과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아서 유망주였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의견에 딱히 반기를 들지 않았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제 성격은 숨김없는 털털 그 자체였고 남편은 다정하면서도 섬세했거든요. 반대되는 성격이 잘 맞는다는 게 꼭 없는 말은 아니었나 봐요. 남편과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보통 저의 직설법인 화법을 들으면 다들 화나서 본인한테 시비 거는 건 줄 알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전혀 화나지 않았고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저희는 전혀 싸울 일이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인생에는 이혼이란 단어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병원에 검사하러 오신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꽤 젊어 보였는데 생리를 하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검사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미혼인데 혹시나 임신이라도 했을까봐 엄청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계셨어요. 생리를 안 하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꼭 임신 때문은 아니라고 안심시켰죠. 그런데 최근 환자분이 느꼈던 증상들을 들어보니 임신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환자분께 권했어요. 환자분은 처음에 무서워서 검사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침대에 누우셨어요. 초음파를 확인해보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임신 6주 차더라고요. 제가 임신 6주 차라고 말씀드리니 환자분께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임신이라고요? 아니에요. 임신 아닐 거예요. 한 번만 다시 검사해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임신이면 안 돼요. 저 진짜 안 돼요, 선생님. 제가 2번이나 봤어요. 확실히 임신 맞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아기 심장 소리예요. 아무래도 아기 아빠 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 아기 못 낳아요. 아마 아기 아빠한테 말해도 못 낳게 할 거예요. 사실 이 아기 아빠가 유부남이거든요. 알고 보니 여자는 안에 있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불륜녀였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불륜녀를 직접 내 눈으로 마주하게 되니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는 인생 한번 펴보려고 돈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본처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대요. 그런 남자라는 것을 알지만 언젠간 자신한테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계속 만남을 이어왔던 거죠.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아기가 있다고 해서 자신한테 올 남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여자는 제게 울면서 거의 빌다시피 수술을 해달라고 했다가 아기 심장 소리를 듣더니 도저히 수술 못하겠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불륜녀라고 해서 그런지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배우자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남의 가정을 망치고 있는 여자인 거잖아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혀를 차면서 퇴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맞다, 자기야. 나 오늘 병원에서 되게 황당한 일 있었다. 아마 자기도 들으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걸? 무슨 일인데? 또 진상 환자 왔었어? 당신한테 뭐라고 해? 저번에도 진상 환자 한 명이 당신한테 난리치고 갔었잖아. 나 완전 드라마 보는 줄 알았잖아. 살면서 불륜녀를 오늘 실제로 처음 봤어. 아니, 글쎄 불륜녀가 왔는데 임신 6주 차인 거야. 나보고 임신하면 안 된다고 수술해달라고 난리였어. 아, 진짜? 불륜녀 벌 받은 거네. 엄한 남의 가정을 깨려고 난리래? 그러게 임자 있는 남자는 꼬시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남자가 본처랑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대. 아참, 남자 직업이 우리처럼 의사래. 진짜 같은 의사라는 게 수치스러워. 결국은 애기 심장 소리 듣고 수술 못하겠다고 나가더라니까.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얼굴도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다 들고 있던 숟가락까지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어머, 갑자기 왜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래? 잠깐만, 내가 숟가락 새 거 다시 가져다 줄게. 아, 내가 순간 손가락에 힘이 빠져가지고 실수했네. 아니, 우리랑 같은 의사라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충격받아가지고. 남편의 안색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횡설수설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남편한테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몰래 남편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하는데 잠금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 생일을 눌러보았더니 바로 잠금 해제가 되었어요. 저는 순간 비밀번호도 제 생일로 해놓는 양반인데 설마 불륜을 저질렀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메신저 어플을 들어가는 순간 제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 다 다정했더라고요. 현재 남편과 연락하고 있던 여자는 자그마치 3명이 있었어요. 어찌나 달달하게 사랑을 하던지 폰에서 단내가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3명 중 1명이 저희 병원에 왔던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병원에서 봤던 여자와 똑같이 생겼었어요. 제일 먼저 이 여자와 했던 카톡을 들어가 보니 오늘 병원 갔던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임신했대요. 6주 차예요. 아기 어떻게 할까요? 당신 이혼할 생각 죽어도 없잖아. 오늘 아기 심장 소리 들었는데 난 절대 수술 못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대답을 원해서 이러는 건데? 이혼하라고? 아니면 애 키울 거니까 양육비 달라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어차피 당신이랑 와이프 사이에 애 없다면서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자고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집사람밖에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건 집사람뿐이야.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애초에 없었어. 너도 알고 만난 거 아니야? 애는 지우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카톡 내용을 보는 순간 남편이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애를 여자 혼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실수해서 애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저러는 태도가 너무 정이 떨어졌어요. 불륜을 떠나서 제가 평소 알고 있던 남편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때까지 이런 남자와 같이 마주보며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역겨웠어요. 저는 남편과 불륜녀들의 카톡방을 하나하나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놓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배신감에 화가 나서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밤새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검진을 받으러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물어보았죠. 환자분,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아이 아빠랑 얘기는 해보셨어요? 만약 수술을 하실 거라면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하셔야 해요. 선생님, 아이 아빠는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이 심장 소리를 들은 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나와서 기르시려고요. 혼자선 많이 힘드실 텐데 만약에 아이 아빠가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이 생각만 할래요. 아빠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아빠 없이 아이 키우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아빠 찾을 텐데. 그 전에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랑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와 같이 아이 키우면서 살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남편을 이혼하게 만들 거라고 하니 괜히 이혼해주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 여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이 부유한 줄 알고 접근했다고 했는데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말곤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심지어 그 병원도 저희 아빠께서 결혼하면서 해주신 병원이었거든요. 고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얌전히 이혼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 의사생활 못하게 불륜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었죠. 그렇게 하면 병원이 저희 아빠 건물이라 아빠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께 어느 정도 피해가 갈 것임을 미리 언질해 주었습니다. 아빠, 신서방 지금 바람났어. 한 명도 아니고 셋씩이나 만나고 다니더라.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의사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아빠 건물에 피해 갈 수도 있어. 세희야, 아빠는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딸 편이잖아. 그리고 병원 망해도 그 자리에 다른 가게 차리면 돼. 아빠, 고맙고 미안해. 대신 아빠 딸 당한 만큼 복수 제대로 해주고 올게. 신서방이랑 그 여자들 한국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아빠는 제게 괜찮다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불륜 증거들을 모으며 이혼 소송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다니며 나머지 두 여자와 만난 것도 다 찍어놨어요. 이미 증거는 넘치지만 아이가 커서 수술할 수 없도록 일부러 시간을 최대한 오래 끌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들은 죄다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자기보다 돈 없는 여자 만나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멋있다고 치켜세워주면서 그렇게 자존감 챙기면서 살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잘난 저한테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시간이 흘러 여자가 수술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랐을 때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녀들한테도 같이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은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걸 모르고 만났다면서 당장 고소 취하해달라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저한테 총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정말 고소장 온 거 보고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알면 안 돼요. 카톡을 보니 제 남편이 미리 유부남이라고 말하고 만났던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상처받을 거 생각한 사람들이 제가 상처받을 건 생각을 못했나 봐요. 물론 임신했던 여자도 뒤늦게 다른 상간녀들처럼 몰랐다고 하려고 했는지 뻔뻔하게 저를 찾아왔고요. 아니, 잠시만 다들 비켜봐요. 나도 이 여자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나도 유부남인 거 몰랐어. 그리고 난 이 남자 애까지 가진 사람이야. 뭐야? 당신이 이 남자 와이프였어? 저희는 구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르지 않아요?
주변에 수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하필 검진을 받으러 와도 나한테 왔을까? 제 발로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다 알고 있으면서 날 갖고 논 거야? 당장 대답해. 이때까지 네가 나를 가지고 논 거였냐고! 가지고 놀다니요. 말하는 것도 천박하네. 수준이 딱 거기까지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녔겠지. 아이는 이제 어떻게 키우려나? 우리 남편은 이제 빈털털이 될 텐데 혼자 키우든 둘이 키우든 잘 키워봐요.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이 얼마나 볼만하던지 혼자 보기 아까웠다니까요. 다른 상간녀들도 서로를 보며 한 명이 아니었냐면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증거들 다 있다고 고소 취하해줄 생각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취하해주기 전까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뻗팅기길래 결국 경찰 불러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륜 자료들을 상간녀들 회사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렸어요. 남편은 제가 의사협회에 글을 올려서 앞으로 의사생활을 하기에 충분히 힘들어 보였는데 동시에 사소하게 있었던 의료사고들도 한 번에 터지면서 의사생활을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병원은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알고 지내던 의사들도 남편과 손절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저한테 위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상간녀 중에 가족들이 알면 안 된다고 빌었던 여자가 유부녀였나 봐요.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는 바람에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된 것이죠. 상간녀들도 저한테 줄 위자료가 없어서 사채까지 쓴 모양이에요.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했던 그들이 빈털터리가 된 것을 보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한 번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제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세희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염치 없이 여기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정말 너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나야 뭐 잘 지내지.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 그리고 난 너 전혀 안 보고 싶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니? 네 말 앞뒤 전혀 안 맞는 거 알아? 내 인생에서 여자는 정말 너밖에 없었어. 그 여자들은 그냥 친구 같은 사이였던 거지. 사랑했던 감정은 전혀 없었어. 만나면 재밌어서 몇 번 놀았던 것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재밌어서 몇 번 노는데 애까지 만들고 다니니? 그래서 그 애는 나도 불쌍한 인생 살 것 같은데 애한테 미안하지 않니? 애는 그 여자가 키우기로 했어. 애초에 내가 의사라서 집안이 부자인 줄 알고 접근했더라고. 너랑 이혼한 후로 의사 생활도 못하고 내 집안도 알고 나니 바로 그만하자고 하더라. 그렇게 다시 만난 남편의 꼴은 말도 못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빚은 쌓여 있는데 의사 생활은 다시 못하니 막노동이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꾸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양반이 난생 처음 막노동이라는 몸쓰는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안쓰럽긴 한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 도와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요즘에 남편과 제 사이에서 아이가 없다는 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저희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행동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저는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들 저보고 아이도 없으니 새 출발하기 좋다며 얼른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한 번이면 좋겠어요. 2번 상처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지치지도 않는지 제가 매번 답장을 안 하는데 아직도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저는 죽는 날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불륜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짓이에요. 저는 먼저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하고 당한 만큼 돌려줬다지만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혼을 당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상처 주는 짓을 한다면 언젠간 다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